안녕하세요.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 화익남 임관우입니다. 제가 어릴 때 진짜 많이 했던 녹차 세안이라는 세안 방법이 있습니다. 녹차를 우려서 세안을 하거나 아니면 물에다가 녹차 가루를 풀어서 그 녹차물로 세안을 하는 방법이었는데, 제가 예전에 겪었던 그리고 경험했던 이야기와 함께 녹차 세안의 효능 그리고 부작용 그리고 올바른 활용 방법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녹차하면 푸른 빛이 나는 찻잎을 발효시키지 않고 그대로 생녹차로 우린 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루 녹차나 우려 먹는 녹차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 차를 마시는 것은 중국의 신농 황제 통치 기간 중에 기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 보성군, 경상남도 하동군과 사천시,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전라남도 구례군에서 녹차가 주로 생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깨끗한 녹차들이 생산 중이겠죠. 녹차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시키는 과정인 실청 과정과 찻잎을 비비는 유념 과정 그리고 찻잎을 말리는 건조 과정, 이러한 굉장히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고 살청이라는 과정 때문에 녹차에서는 발효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녹차를 놔둬도 생으로 계속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좋은 것은 녹차를 마시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춰지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방 분해 효과가 있어서 살을 빼는데 좋겠죠. 요즘 제가 살을 빼고 있는데 지방 분해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제가 촬영을 마치고 나서 녹차를 마셔야 되겠어요. 기름진 식사 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니까 짜장면 먹고 나서 먹으면 되게 좋죠. 그리고 혈전의 생성을 억제하고 혈당을 낮추며 충치균에 의한 치아 부식을 막는 등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녹차를 마시는 게 좋다. 그런데 이 녹차를 활용한 세안은 우리 피부에 얼마나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아야 되겠죠. 자, 우선 녹차의 유효 성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우려낸 녹차에는 단백질도 들어있고 비타민 B1, B2, B3, B6 그리고 비타민 C가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비타민이 들어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기질 로 철분과 마그네슘, 망간, 칼륨, 나트륨이 배합되어 있고 99.9%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100g 녹차 기준 12mg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데 커피보다는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기는 하지만 녹차에 함유되어 있는 카테킨과 테아닌 이라는 성분의 존재 때문에 우리 몸속으로 이 카페인이 흡수되는 것은 또 어느 정도 억제가 된다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커피와의 차별점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그래서 녹차를 좀 많이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녹차 세안에 적합한 녹차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게 중요해요. 녹차 세안을 하시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녹차 세안에 적합한 녹차를 사용하자, 이게 중요합니다. 녹차 세안을 위해 녹차를 고를 때는 가루 녹차는 쓰지 마세요. 가루가 피부를 자극할 수 있어요. 따뜻한 물에 우려낼 수 있는 녹차가 제일 좋습니다. 녹차 티백이겠죠. 가루 녹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부와 마찰을 할 수 있어요. 이 가루가 자체적으로. 그래서 피부를 자극할 수 있고, 녹차를 따뜻한 물에 우려서 이 순수한 녹차, 그러니까 티백을 건져내고 남은 그 순수한 녹차를 사용하면 녹차 세안을 정말 부드럽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어릴 때 가루 녹차 세안을 했는데 진짜 피부가 정말 많이 뒤집어졌었어요. 특히 녹차를 고를 때 현미 녹차나 녹차와 다른 부재료 이러한 것들이 섞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섞인 녹차보다는 100% 녹차 잎으로 이루어져 있는 녹차 티백을 활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녹차의 효능을 위해서 녹차 세안을 하려고 티백을 우린 건데 거기 현미가 우러져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녹차 세안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미 세안 아니기 때문에 녹차 100% 티백으로 녹차를 우리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녹차 세안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녹차 세안을 하기 전에 약산성 클렌징 폼으로 우선에는 평소에 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얼굴 세안을 진행해주세요. 저는 아크메의 약산성 소프트 클렌징 폼으로 세안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녹차를 뜨거운 물을 담근 컵에 최대한 많이 우려내세요. 많이 우려내신 다음에 청소한 세면대, 그러니까 깨끗한 세면대에 미지근한 물을 받고 나서 뜨거운 물에 우려낸 녹차를 섞어주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 비율로 섞이겠죠. 그리고 미지근한 물의 녹차물로 이제 세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이 어느 정도 미지근해야 되고 뜨거우면 안 돼요. 뜨거우면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렌징 폼은 사용하지 않고 그 미지근한 물의 녹차물로 세안을 한 다음에 물기를 어느 정도 흡수시켜주고 두드려서 닦아내어서 제거한 뒤에 스킨, 토너, 에센스, 로션 이렇게 화장품을 바르시는 스킨케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주셔도 녹차 세안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녹차 세안에 대한 제 생각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녹차 세안 좋죠. 녹차도 좋고 다양한 활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지만 사실 모든 피부 타입의 녹차 세안이 잘 맞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녹차 세안이 오히려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피부가 민감하거나 피지 분비가 많은 지성 피부, 녹차 세안 후에 피부 컨디션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녹차는 부드러운 약산성 클렌징 폼을 활용해서 최대한 자극이 적게 시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클렌징을 하는 것 자체가 피부에 유효 성분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피부에서 좀 안 좋은 노폐물들을 좀 잘 씻어내준다 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클렌징을 할 때 만약에 클렌징 폼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피부로 다 들어온다면 우리가 화장품만 조금 발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 피부로 다 흡수가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클렌징도 그렇다는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우리 피부에 머물기 때문에 이 유효 성분들이 클렌징을 통해서까지 우리 피부로 들어오는 것이 참 어렵다,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차 세안도 비슷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차 세안을 아직 안 해보셨다면 한 번쯤 녹차 세안을 해보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꿀피부 되시기 바랍니다.